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 최용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부터 콘솔까지 멀티플랫폼 게임 제작을 위한 주요 언리얼 엔진 기능과 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게 목차고요. 목차를 보시면 간단하게 뭐 컨텐츠 브라우저부터 시작해서 머티리얼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라이트 매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LOD, HLOD,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폴리지, 레벨 스트리밍 관련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충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리얼 엔진은 엔진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배경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엔진의 기능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아티스트 분들이.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위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첫 번째 건데요. 이건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라고 해서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게 모든 컨텐츠들을 다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즐겨찾기라든지 뭐 필터링이라든지 레퍼런스 뷰어라든지 이주 기능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컨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도 있고 추가하거나 뭐 이주하거나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컨텐츠 예제라고 해서 잠깐만요. 네, 한글로 바꾸고. 저희 에픽게임즈 런처에 가보시면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샘플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걸 받으시면 이렇게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게 있는데, 이 컨텐츠 브라우저는 언리얼 에디터에서 보시면 이쪽에 컨텐츠라고 써있는 아이콘 있죠? 이거를 눌러보시면 컨텐츠 브라우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긴 거는 이렇게 브라우저처럼 생겼는데, 왼쪽에 보시면 자기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폴더 구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디오라든지 블루프린트라든지 이펙트라든지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모든 컨텐츠들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필터라는 게 있어요. 필터에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어셋들을 다 이렇게 설정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 쪽만 보고 싶다 그러면 머티리얼 관련된 것들만 쭉 모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뭐 레벨이면 레벨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한번 필터링 하신 거는 위에 이렇게 마크가 떠요. 그래서 마크가 떠서 이걸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텐츠 브라우저가 좋은 기능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뭐 엔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도 만들잖아요. 뭐 주력 사업이 게임 개발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엔진을 실제로 많이 써요. 본사에 가보면. 근데 그 아티스트 분들이라든지 뭐 기획자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쓰라고 그 컨텐츠 브라우저에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컨텐츠들을. 근데 이게 가끔 맥스나 이런 마야 같은 데서 만든 거를 임포트해서 가져오면은 썸네일이 좀 깨지거나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 썸네일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그 컨텐츠 브라우저 오른쪽 밑에 가보시면 뷰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쪽에 썸네일 편집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편집 모드가 이게 활성화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로테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줌인 줌아웃도 할 수 있어서 작업자분들이 썸네일을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이름을 써놓긴 하지만 이름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이렇게 확대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컨텐츠 브라우저를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또 좀 더 좋은 기능을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퍼티 매트릭스를 통한 대량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가끔 작업을 하실 때 보면 막바지에 가거나 아니면 게임 중간 정도에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 값이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치라든지 아니면 텍스처 사이즈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편집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프로그래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아티스트라든지 기획자분들이 한 번에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텍스처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 텍스처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하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끝에 선택을 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보시면 Asset 액션에서 이쪽에 보시면 프로퍼티 매트릭스를 통한 대량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현재 지금 선택한 어셋,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컨텐츠들을 보통 어셋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 언리얼 엔진에 대한 어셋들을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디테일 패널이 오른쪽에 활성화가 돼요. 여기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LOD 바이어스 같은 거 한 번에 이렇게 다 세팅을 하시면 텍스처 나중에 패킹할 때 사이즈를 자동적으로 줄여서 패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는 레퍼런스 뷰어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퍼런스 뷰어가 뭐냐면 막연하게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작업자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수많은 어셋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 어셋들을 관리를 하실 때 얘가 어떤 것들을 참조하고 있는지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어셋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레퍼런스 뷰어라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 뷰어라는 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레퍼런스 뷰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에디터가 그러면 그 현재 해당하는 이 스태틱 메시가 사용하고 있는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레벨 디자인에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뜨는데 얘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열어보죠. 얘를 레퍼런스 뷰어로 열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뭐 블루프린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든지 머티리얼 어드밴스라는 레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피직스에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 머티리얼이 또 레퍼런스 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텍스처 그 다음에 또 참조하고 있는 머티리얼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쭉 보여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컨텐츠 브라우저로 접하셨을 때 그 각자의 어셋들이 다 참조하고 있는 어셋들이 쭉 있는데 걔네들을 손쉽게 보실 수가 있고 얘네들을 가지고 편집을 한다거나 하시는데 또 좀 유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예, 프로퍼티 매트릭스를 통한 대량 편집. 그리고 언리얼 엔진 기능 중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머티리얼 에디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쉐이더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에디터예요. 그래서 뭐 픽셀 쉐이더라든지 버텍스 쉐이더 같은 거 원래는 만들 때 하드 코딩해서 하거나 뭐 HSL 뭐 코드를 써가지고 뭐 쉐이더를 만들거나 이러는데 저희는 머티리얼 에디터라는 에디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쉐이더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네,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고 기본적으로 저희 언리얼 에디터는 한글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폴더를 한글로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어셋을 하나 만들 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뭐 FBX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포트를 하실 수도 있고 뭐 레벨부터 머티리얼 이런 것들을 쭉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티리얼을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머티리얼 만드신 다음에 뭐 이름을 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머티리얼 에디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에디터를 보시면 왼쪽에 프리뷰가 보이고요. 쉐이더가 이제 어떻게 짜여지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은 디테일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머티리얼 도메인이라든지 블렌드 모드라든지
뭐 쉐이딩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워크뷰가 있는데 여기서 실제 이제 쉐이더에서 머티리얼에서 작성할 수 있는 쉐이더 노드를 노드 베이스로 작성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팔레트라고 해서 이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노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뭐 아시겠지만 언리얼 엔진은 이제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물리 기반 렌더링 기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이스 컬러,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다 PBR에 맞게끔 쉐이더 코드를 짤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베이스 컬러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 방식에서는 PBR 이전 방식에서는 디퓨즈 텍스처라는 걸 이용해서 텍스처에다가 빛 정보하고 색깔 정보하고 뭐 질감 정보를 어느 정도 일부분 넣어서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 PBR에서는 디퓨즈 텍스처라는 걸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알베도 맵이라고 해서 색깔 정보만 이제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러프니스라든지 뭐 메탈릭이라든지 스페큘러를 이용해서 질감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뭐 벡터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 벡터 파라미터는 이제 색깔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뭐 기본 색이라고 하고 얘를 만들어진 이 머티리얼 노드를 베이스 컬러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색깔을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부산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게 저는 파란색인데 시원하게 바다 색깔이죠. 색깔을 넣고 여기에다가 메탈릭이라든지 스페큘러라든지 러프니스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때는 뭐 원래는 텍스처를 써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파라미터 스칼라 파라미터를 이용해 볼게요. 메탈릭에서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도 이름을 바꿔볼게요. 스페큘러 그래서 스페큘러에다 넣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해서 러프니스 그래서 이 세 개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BR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B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값들은 최대 0에서 1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텍스처를 만드실 때 그 블랙 앤 화이트로 해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수값으로 사용하실 때는 0에서 1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메탈릭을 한번 올려서 얘를 메탈 질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수값 2를 하나만 넣어줘도 그럴싸한 메탈릭이 생성이 되죠. 여기에다가 뭐 스페큘러 값을 조금 올려준다거나 러프니스 값을 컨트롤 해보시면 러프니스 값이 올라가면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낮추면 약간 크롬 같은 느낌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금방 만들죠. 이거 만든 거를 한번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어셋에 배치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얘한테 한번 해볼까요? 대충 하나 3개 정도 만들고 닫고 네, 저장을 한 다음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만든 이 머티리얼 어셋은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 블루프린트구나. 그럼 스태틱 메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얘로 해볼게요. 잘 보이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머티리얼이 손쉽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 방금 만든 이 메탈릭 느낌이 어느 정도 나는 머티리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보면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는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작업자분들이 아티스트 분들이 작업을 할 때 방금 제가 만든 것처럼 이 머티리얼을 그때그때마다 다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프로젝트가 크면은 TA라든지 뭐 프로그래머 분들이 이제 쉐이더를 짜주기도 하는데 아티스트 분들이 혼자 짜기도 하죠. 근데 이런 거 하실 때 처음엔 어떻게 하느냐, 뭐 콘크리트라든지 나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메탈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을 크게 나눠서 처음에 이제 부모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마스터 머티리얼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하나 만들어서 걔를 머티리얼 인스턴스, 그러니까 인스턴스에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지금 현재 만든 이 부모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얘를.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얘 부모에서 만들어진 이 파라미터들을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출이 돼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콘텐츠 레벨에서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를 해서 얘는 두 번째 인스턴스 만든 거를 적용을 해보죠. 적용을 한 상태에서 파라미터 노출된 걸 보고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이렇게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이 부모 머티리얼에서는 뭐 스칼라 파라미터라든지 벡터 파라미터라든지 이 수치들을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수치들을 조절을 하면은 얘는 이런 값을 조절할 때마다 쉐이더 컴파일링을 해요. 언리얼 엔진 써보셨으면 다들 아시죠? 컴파일을 하는데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는 이 스칼라 파라미터라든지 이 파라미터들을 조정할 때는 쉐이더 컴파일링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바로바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메탈릭, 뭐 러프니스도 뭐 이렇게 바로바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쉐이더를 만드실 때 아티스트 분이나 뭐 TA 분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스턴스 한 거를 또 인스턴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한테 넣고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또 얘를 인스턴싱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값은 얘를 참조를 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첫 번째 인스턴싱 한 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얘를 색깔을 바꾸면 얘도 또 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인스턴스들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프로젝트를 제작하시다 보면은 뭐 중반이라든지 후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쉐이더의 색감이라든지 뭐 명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갈아엎는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생기실 때 이 부모 머티리얼의 값을 조절을 하시면 인스턴스에서 수정된 것들을 다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관리하거나 이런데 되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공동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모 머티리얼을 하나 이렇게 종류별로 쭉 만들어 놓으면 아티스트 분들은 이거를 인스턴싱을 만들어서 파라미터들만 컨트롤 하시면 쉽게 작업이 할 수가 있어서 좀 작업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이제 라이팅하고 섀도우 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라이팅에서는 포인트 라이트,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 스카이라이트, 이 총 4개의 라이트 종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보시냐면은 이쪽에 보시면 모드라는 게 있는데 모드 쪽에 가보시면 라이트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렉셔널 라이트, 뭐 포인트 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배치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팅에 가보시면 속성에 뭐 스태틱 라이트,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라이트, 무어블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개의 모빌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건 레벨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라이팅 라이팅에 가보시면 라이팅 레벨이라고 있어요. 이걸 열어보시면 라이트 정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뭐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보시면 뭘 보느냐, 라이트를 선택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디테일 패널이 있어요.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스태틱, 스테이셔너리, 무버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스태틱은 말 그대로 동적인 라이트, 아니 정적인 라이트, 죄송합니다. 정적인 라이트를 사용하실 때 쓰는 건데 주로 이제 배경에서 쓰죠. 이제 라이트 맵을 만들기 위해서만 쓰는 필라이트, 보통 필라이트로 많이 쓰시는데 그런 라이트 맵을 생성하기 위해서 GI를 만들 때 쓰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스태틱 라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셔너리 라이트라고 해서 이 스테이셔너리 라이트 같은 경우는 동적, 정적 이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트 맵을 구울 수가 있고요.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맵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라이트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배경을 작업하시다 보면은 저희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광인 라이트 하나를 표현할 때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 스테이셔너리 모빌리티로 선정을 하셔서 배치를 하시고 하나만 레벨에 배치해서 쓰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배경은 라이트 맵을 생성해서 베이크를 하고, 캐릭터는 그 스테이셔너리 라이트를 받아서 이제 그림자를 섀도우 맵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버블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진짜 동적 다이나믹 라이트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좀 무겁긴 하겠지만 뭐 좀 더 자연스럽고 뭔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실 거면 이제 무버블 라이트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리얼 엔진 장점 중에 하나인데 CSM이라고 해서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그림자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때 무겁잖아요. 많이 퍼포먼스를 많이 잡아먹는데,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가까이 있는 이 그림자는 다이나믹으로 처리를 해서 실제 움직이는 그림자를 그려요. 근데 그 거리값을 세팅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거리가 넘어가는 애들은 정적 그림자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스테이셔너리 라이트에서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라이트를 선택해 보시면 모빌리티가 스테이셔너리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스턴스 섀도우 다이나믹 섀도우 디스턴스 값이 있는데 이 값을 2000 정도로 지금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섀도우를 한 2000 정도 거리에서 그려라, 뭐 이런 2000 정도까지 그려라 이런 뜻인데, 이게 자세히 봐보세요. 그림자를 지금 그림자가 움직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버텍스 쉐이더 같은 걸 이용해서 뭐 나무를 흔들리게 한다거나 그런 거거든요. 이제 배경에서는 보통 그렇게 나무를 많이 흔들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나뭇잎 흔들린다거나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표현할 때 그림자도 같이 움직여야 어색하지 않고 좋죠. 근데 얘가 퍼포먼스를 많이 먹으니까 항상 걱정인데, 이 CSM을 쓰시면 가까이 가면은 이런
동적인 그림자가 먹어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거리가 CSM을 사용하면 거리가 일단 멀어지면 이렇게 정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라이트맵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가까이 가볼게요. 바뀌는 거 한번 봐보세요. 바뀌죠? 네, 블렌딩 되는 거 보이세요? 자연스럽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얘는 지금 움직이는데 얘는 안 움직이죠? 블렌딩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잘 보이는데?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최적화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스테이셔너리 라이트의 CS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도 주로 많이 쓰고요. 이걸 사용하시면 배경 라이트 세팅 하실 때 좀 퍼포먼스를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더 짚고 넘어가서 라이트 매스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표현할 때 라이트 매스라는 걸 이용해서 라이트 맵을 베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트 매스는 기본적으로 뭐 에리어 섀도잉이나 뭐 그다음에 디퓨저 인플렉션, 인터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복잡한 빛의 상호작용을 라이트 맵을 생성한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빛이 오는데 이 빛이 뭐 쉐이더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질감들이 막 있잖아요. 오브젝트들에 대한 질감들. 걔네들을 받아서 빛이 실제 빛은 산란을 일으키잖아요. 빛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 한 번 받고 튕겨서 GI를 베이크를 하는데, 그거를 베이크를 할 때 이제 라이트 매스라는 걸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맵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씬으로 사용한 맵인데요. 이게 이제 라이트 매스를 이용해서 빛을 베이크를 한 거예요. 그림자를. 보시면 지금 베이크가 돼서 얘로 해볼까요? 지금 현재 보면 자연스럽죠, 되게. 근데 얘를 움직이면 라이트 빌드가 깨져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돌려 보면 GI가 생성돼서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GI가 이렇게 베이크 되는 건데, 이 GI를 베이크를 하실 때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빌드 쪽에 올라가 보시면 라이팅 퀄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프리뷰로 되어 있을 건데, 얘를 프로덕션으로 해서 세팅을 하시면 라이트 베이크 퀄리티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월드 세팅에 가보시면 라이트 매스라는 탭이 있는데, 이 라이트 매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라이팅 바운스, 빛을 몇 번 튕기게 할 거냐, 빛이 들어올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튕기게 하겠다. 그러면 7번씩 튕기게 되면 GI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뭐 디퓨즈 부스트 같은 걸 이용해서 빛하고 이 질감하고 만나는 부분, 디퓨저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부스트 값을 일으켜가지고 약간 뽀샤시한 느낌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매스는 이제 라이트 매스를 이게 그림자 라이트 세팅을 다 하고 이제 라이트 맵을 베이크 빌드를 눌러주시면 이 수암 에이전트라는 걸 이용해서 라이트 빌드를 하게 돼요. 그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 라이팅 빌드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씬을 작업을 하시다 보면 큰 씬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인테리어 씬을 만든다거나 배경 진짜 큰 월드를 만드는데 라이트 빌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 컴퓨터로만 빌드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거를 빌드팜처럼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원격 라이팅 분산 빌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PU 이제 코어 개수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상대방 컴퓨터에서 CPU를 몇 개를 쓰겠다,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라이트 매스 빌드를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쪽을 알아보면,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뭐 후처리라고 하죠. 후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텐츠 예제에 가보시면 레벨이 있어요. 얘도
레벨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레벨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레벨이 열리고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잠시만요. 예. 눌러서 움직여 보시면 예, 포스트 프로세싱 후 처리되는 부분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씬 컬러라든지 보시면 블룸이죠. 블룸 값 바뀌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앰비언트 큐브맵이라든지 되게 많은 뭐 노출 값이라든지 뭐 예, 지금 보면은 렌즈 플레어라든지 이런 많은 요소들을 후처리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예로 가볼게요. 먼저 이 포스트 프로세스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요. 이쪽 모드에 가보시면 볼륨 쪽이 있어요. 볼륨에 가보시면 예,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은 레벨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배치를 해요. 볼륨이 배치가 됐죠. 그래서 이 볼륨을 배치해서 그 값을 세팅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월드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는데 현재 이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걸 선택해서 여기에서 뭐 포스트 이펙트를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디테일에 가보시면 포스트 프로세스 지금 볼륨 선택하신 거를 요 속성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뭐 바로 볼 수 있는 거, 블룸 같은 거들을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좀 더 따뜻한 오후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노출 값을 조정해서 노출 값을 좀 더 밝게 한다거나 네, 이렇게 어둡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플레어 같은 것들도 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네, 여기에 뭐 보케 텍스처 넣으시면 보케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올라가서 뭐 글로벌 값 같은 거 좀 컨트롤 해보시면 세츄레이션 값들도 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쉽게 아주. 그래서 이 포스트 프로세스가 꺼져 있고 켜져 있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끄시면 원래의 원본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되게 차갑고 느낌이 별로죠. 근데 여기서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를 넣어서 따뜻하고 예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이펙트가 있고요. 그래서 후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LOD, HLOD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LOD, HLOD 기능이 뭐냐면은 뭐 다들 뭐 게임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LOD라는 시스템은 컨텐츠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폴리곤이 캐릭터를 만든다고 쳐요.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데 얘를 폴리곤을 한 15만 개 정도 썼어요. 근데 15만 개 정도 써서 캐릭터가 카메라에 바로 앞에서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한 화면에 게임을 만들다 보면 그러겠지만 캐릭터가 하나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캐릭터가 한 공간에 나오는데 멀리 있는 카메라에서 멀리 있는 캐릭터들이 다 15만 개의 폴리곤을 보이게 되면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폴리곤을 줄여서 좀 멀리 있는 애들은 간단하게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 LOD 시스템인데 그 HLOD 같은 경우는 그 LOD 시스템에 좀 더 진화한 드로우 콜까지 줄여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HLOD라는 기능이고요. 이 HLOD 기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에서 주력으로 최적화할 때 많이 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LOD라는 건데요. 이 LOD는 기본적으로 LOD 메쉬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LOD 메쉬를 보통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보통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걸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태틱 메쉬라고 하죠. 얘를 열어가지고 스태틱 메쉬 에디터를 열어서 보시면
이게 오른쪽에 보면 디테일 패널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LOD 선택 툴, LOD, 그다음에 LOD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LOD 세팅에 가보시면 LOD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LOD의 단계, LOD를 단계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몇 단계로 할 거냐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원래는 이제 기본이 1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개, 하나만 더 넣어서 해보겠다. 그래서 변경 내용 적용을 눌러보시면 LOD 선택 툴에 가보시면 LOD 0번, 1번이 있습니다. 1번이 이제 제가 추가한 거죠. 0번은 원본 이 메시 데이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이게 밑에 가보시면 LOD 1번 지금 선택한 탭이 나오죠. 활성화되죠. 이 상태에서 감소 세팅에 가보시면 퍼센트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시 상태가 100%의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제가 세팅한 퍼센테이지만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LOD 메시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굳이 가져올 필요 없이 세팅한 다음에 변경 내용 적용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메시가 바로 확 줄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LOD 메시를 어떤 상태에서 나타나게 할 거냐라를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면 바로 이 화면 크기라는 곳에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0.3 최대가 1이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냐면은 원리가 화면 크기에 비례해서 세팅이 되는 거예요. 화면 전체 크기가 1이라고 쳤을 때 얘를 0.3으로 치면 30% 정도로 보일 때 이 LOD 메시가 나타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LOD 선택 툴에서 LOD 오토로 놓으시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처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가까이 가면은 원래 원본 데이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멀리 가면 LOD로 바뀝니다. 혹시 지금 LOD 메시로 바뀐 거 확인되셨나요? 오, 보셨어요 진짜?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이렇게 보시면 와이어 모드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보이고 30% 넘어가면 LOD로 바뀝니다.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워요. 별로 티 안 나죠? 네, 별로 티 안 납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최적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HLOD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HLOD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아까 방금 만든 이 메시들을 한번 지금 그냥 에디터에서 하면서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새 레벨을 하나 만들어 보죠. 그리고 방금 그 만든 메시를 여기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고 또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레벨에 예를 들어서 배치를 했다고 치면 얘네들이 각자의 이제 가지고 있는 드로우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드로우콜이 뭐냐면은 그 한 화면에 이 배치되어 있는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 이 전체 이 보이는 환경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개의 액터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각자 하나당 다 컴퓨터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액터가 다 각자 다르니까. 근데 이 각자 이렇게 하나씩 그리는 걸 이제 드로우콜이라고 하는데 이 드로우콜이 현재 보시면은 얘가 지금 전체 몇 개죠? 선택해 보면 16개네요. 16개의 드로우콜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이제 부하가 심해지겠죠. 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근데 이제 최적화를 하실 때 이 드로우콜을 줄이기 위해서 액터들을 합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다 수동으로 작업을 해서 가져오시잖아요. 근데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 HLOD 기능을 이용해서 이거를 손쉽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세팅에 월드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월드 세팅에 가보시면 LOD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Enable Hierarchical LOD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HLOD를 활성화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창에 가보시면 계층형 LOD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보시면 에디터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메시들을 어떤 형태, 어떤 크기 바운더리 안에서 기준으로 합칠 거냐라는 세팅을 처음에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먼저 해주는 게 바로 클러스터라는 겁니다. 이 클러스터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영역에 따라서 이 액터들을 합쳐줄 거냐 이런 걸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클러스터 생성을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여기 지금 세팅값이 밑에 있는데요. 그 세팅값에 맞춰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합쳐줍니다. 그 영역을 이렇게 합쳐주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얘를 삭제해보고 가끔 이제 작업자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합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합치고 싶은 벡터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월드 선택해서 클러스터 생성을 눌러주시면 수동으로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거를 프록시 메시 생성을 눌러주시면 예, 이 HLOD로 만들어진 프록시 메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HLOD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카메라가 가까이 가면 그 원본 액터를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얘가 멀리 가면 좀 더 멀리 가볼까요? 네, 바뀌었네요. 이렇게 자동으로 합쳐줍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다시 원본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최저가 작업하실 때 다 액터들을 합쳐버리면 나중에 후반부에서 뭐 수정을 한다거나 이럴 때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은 액터들이 그냥 원본 데이터가 보이고 멀리 가면 합쳐진 LOD 메시가 보입니다. 이 HLOD의 특징은 이 기능도 있고 아까 LOD 그 시스템처럼 폴리곤 카운트를 줄이실 수도 있고 드로우콜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일석이조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클러스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LOD 시스템에 가보시면 이 메시를 어떻게 합칠 거냐 옵션들이 쭉 있습니다. 라이트 맵을 어떤 크기로 합칠 거냐 라이트 맵 나중에 베이크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머티리얼을 어떤 식으로 합칠 거냐 뭐 텍스처는 어떻게 할 거냐 UV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다 디테일하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좀 더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지금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뭐 클러스터 만드는 법, 빌드해서 이제 만드는 법, 머지를 어떻게 합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저희 어니얼 엔진에서는 지형 제작하는 제작 툴을 이제 랜드스케이프라는 툴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텐츠 예제 폴더에 가서 그 프로젝트에 가서 레벨에 가보시면 랜드스케이프라는 이 레벨이 있어요. 이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3개의 형태의 랜드스케이프가 나오고 이 랜드스케이프 편집 툴은 왼쪽에 모드에 가보시면 이 랜드스케이프 지형 모양이 랜드스케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뭐 3가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모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리, 조작, 그 다음에 조각, 그 다음에 페인트라는 게 있는데 관리에서는 현재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 전체 월드라고 하는데 월드에 배치되어 있는 랜드스케이프 현재 3개잖아요. 이 3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으로 가보시면 이 랜드스케이프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브러쉬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바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러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페인트로 가보시면 얘를 랜드스케이프 레이어를 만들어서 칠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텍스처를 매핑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넣을 거냐라는 걸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하이트 맵이랑 웨이트 맵 같은 걸 제공을 해서 임포트, 익스포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랜드스케이프에 이어서 폴리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폴리지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자연물을 만드실 때 지형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풀이라든지 나무 같은 거 막 심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쉽게 배치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랜드스케이프 컨텐츠 예제 맨 끝에 쪽에 가보시면 이쪽 부분에 보시면 폴리지 툴이라는 이 레벨 그 월드에 그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폴리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드에 가보시면 랜드스케이프 옆에 나뭇잎 사기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폴리지가 이렇게 바로 보이고요. 여기서 폴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치할 식생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넣느냐면은
스태틱 메시를 선택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얘를 폴리지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폴리지 타입에다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폴리지 타입을 추가를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체크박스가 있죠. 이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얘만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추가된 폴리지 타입을 바로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같이 하신다면 선택을 하셔서 하면은 같이 이렇게 다른 어셋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폴리지 툴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벨 스트리밍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레벨 스트리밍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월드라는 거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컨텐츠 예제에 가보면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레벨 스트리밍이라는 레벨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볼게요. 네, 그래서 열어보시면 그 레벨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상태에서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 최적화를 할 때 멀리 있는 것들을 이렇게 스트리밍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분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얘네들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레벨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건데 이쪽 메뉴의 창에 가보시면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눌러보시면 레벨 에디터가 있는데 이 레벨 에디터에 가보시면 이 레벨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어세트를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리거를 이용해서 트리거를 건드리면 이 레벨을 스트리밍 해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나중에 최적화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럼 어떡하지? 최대한 빨리 이게 마지막이니까 빨리 할게요. 네. 월드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방금 설명드린 그 레벨 스트리밍을 좀 더 발전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월드 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예전에 저희가 공개했던 카이트 데모 아시잖아요. 그 카이트 데모를 만들 때 전체 큰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게 장점이 스트리밍을 아까처럼 이렇게 처리를 할 때 레벨 블루프린트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거리 기반으로 스트리밍을 처리해서 멀리 있는 것들을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스트리밍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랜드스케이프를 프록시 LOD 메시 아까 설명드린 LOD 메시 만드는 거를 이 기능에서 그냥 랜드스케이프를 쉽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일 하이트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레벨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게 이제 월드 컴포지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레벨이고요. 보시면 랜드스케이프가 여러 가지로 쭉 있는데 이게 월드 컴포지션이라는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에디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랜드스케이프를 하나씩 임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레벨에서 타일 랜드스케이프 임포트라는 걸 눌러서 랜드스케이프를 한꺼번에 타일링 된 거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레벨을 스트리밍 처리하실 수도 있고 거리 기반으로 세팅을 하시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레이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나눠서 이 레이어에는 여기 보시면 스트리밍 거리가 나오잖아요. 이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레이어 기반으로 스트리밍을 처리를 해가지고 거리 기반에 따라서 멀리 있는 것들은 레이어를 나눠가지고 얘네들은 스트리밍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월드 컴포지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배치되어 있는 이 랜드스케이프를 쉽게 이렇게 조각을 분리도 하실 수도 있고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프록시 LOD 메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프록시 LOD 프록시 메시를 만들어야 되는 레벨을 선택을 해서 이쪽 레벨 디테일에 가보시면 LOD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LOD 시스템이랑 똑같게 몇 단계로 LOD를 만들 거냐 세팅하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게 보여지게 할 거냐 그리고 스태틱 메시를 몇 %로 만들 거냐 이게 뭐냐면 랜드스케이프가 아무리 최적화를 많이 해도 멀리 있는 거는 굳이 랜드스케이프로 렌더링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거는 스태틱 메쉬로 만들어서 가까이 있는 건 랜드스케이프, 멀리 있는 건 스태틱 메쉬로 렌더링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보시면 생성을 눌러주시면 스태틱 메쉬로 랜드스케이프로 변환을 해주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랜드스케이프 스태틱 메쉬는 레벨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벨에 맞게끔 랜드스케이프가 이렇게 스태틱 메쉬, 프록시 메쉬가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태틱 메쉬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스태틱 메쉬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프록시 메쉬로 만든 거죠. 만들어진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도 알아서 만들어주고, 텍스처도 이렇게 알아서 베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고스트를 넣고 보면 한 40 해볼까요? 상태에서 가까이 보면은, 뒤에 보면은 거의 청록색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스태틱 메쉬라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는 거는 지금 회색으로 보이죠. 얘가 지금 랜드스케이프고 멀리 있는 게 지금 스태틱 메쉬인데, 얘를 빨리 이동해서 움직여 보면 지금 스태틱 메쉬가 랜드스케이프로 바뀌는 게 보이죠?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적화 진행을 할 수 있는 월드 컴포지션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